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선수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손흥민이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주장은 피할 방법이 없다. 영국 현지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데일리메일이 그 프리미어리그 매주 최고의 선수 10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데일리메일 파워 랭킹 탑 10 이런 이름인데요. 이제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파워 랭킹 2주에 1위를 하면서 코멘트를 이렇게 딱 달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2위 해리 케인, 토트넘의 원투펀치가 이 데일리메일의 파워 랭킹 1, 2위를 다 상위권을 좀 차지한 건데, 여기서 두 선수에 대한 코멘트를 쫙 달아. 그러면서 지난 버니와 경기 때 머리로 딱 연결됐던 그 장면이 얼마나 두 선수가 훌륭하게 연결시켰는지도 살짝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메일의 파워 랭킹, 뭐 다른 매체도 파워 랭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매주 발표하는 파워 랭킹을 보면 요즘 프리미어리그에 이러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구나,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매주 좀 살펴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과 누적돼 있는 포인트들 다 합산해가지고 발표하는 거니까 좀 참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일리메일이 발표한 파워랭킹 탑 10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파워랭킹 10입니다. 첼시의 새로운 골키퍼 맨디입니다. 맨디 너무 잘해주고 있죠. 사실 1000억짜리 골키퍼 케파가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있어서 프랑스 렌에서 맨디를 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맨디가 지금 첼시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2경기,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세비야와 1경기 모두 3경기를 치렀는데 전경기를 무실점 클린시트로 막았었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팔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긴 팔로, 근데 약간 좀 길어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빨라요. 길고 빠르니까 잘해주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맨유 원정 갔는데 여기서도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후안 마타와 같은 선수들의 멋진 슈팅을 딱 막아내면서 승점 1점 0대0 무승부를 좀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만 들으셨겠지만 첼시 골키퍼가 와가지고 초반에 프리미어리그 2경기를 다 무실점으로 막아낸 거는 전설의 첼시 골키퍼 체흐, 이어서 2004년에 그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16년 만이라고 하니까 맨디가 지금 이적해와서 얼마나 처음에 출발이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랭킹 9위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 자하입니다. 자하는 뭐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떠나네 안 떠나네 보내달래 마네 뭐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골을 포함을 해서 자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5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득점 랭킹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하가 사실 그렇게 화려해서 드리블하고 막 제껴 들어가고 막 돌고 막 그래가지고 골을 많이 넣는 것처럼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자하가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가 아니거든요. 자하가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때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게 지지난 시즌에 10골인데 이번 시즌 6경기 만에 5골, 그러니까 가장 많이 넣었던 거 10골에 절반을 이미 때려 넣었기 때문에 자하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발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랭킹 8입니다. 지난 주말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때 정말 엄청난 시저스를 때렸던 웨스트햄의 안토니오가 파워랭킹 8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저스도 시저스였지만 이날 경기가 전체적으로 뭐 터치감이라든지 밀고 들어가는 저돌성이라든지 맨시티가 좀 혼났어요. 맨시티가 물론 한 골을 만회하면서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안토니오가 해집고 다니는 게 정말 위협적이었다. 안토니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6경기에서 3골 웨스트햄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파워랭킹 7입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레스터의 제이미 바디가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디가 지금 7위인 건 아무래도 또 지난 주말에 이 아스날을 1대0으로 깰 때 히어로가 바로 이 제이미 바디 아닙니까?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제 잡았는데, 레스터가 아스날 원정 가서 이긴 거는 무려 반세기만, 47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만든 게 제이미 바디입니다. 골도 골이지만 이날 그 레스터가 아스날 상대하면서 90분 경기 내내 2개의 유효슈팅을 때렸는데 이 모두를 또 책임졌던 게 제이미 바디였습니다. 지금 레스터를 4위까지 또 끌어올려놓은 상태고,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5경기에서 6골, 득점 공동 3위에 올라왔는데 제이미 바디는 왜 나이가 들어도 잘하고 빠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파워랭킹 6위입니다.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입니다. 마네도 진짜 이 리버풀의 마누라 라인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도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공격수인데 지난 이제 최근에 셰필드와 경기에서 골을 넣은 건 아닌데 그 조타가 역전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거를 도왔던 선수 바로 마네입니다. 사실 마네는 어떤 뭐 골이나 도움 이런 스탯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선수 같아요. 엄청난 활동량,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엄청난 속도, 굉장히 또 헌신적인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네는 그 존재 그리고 움직임으로도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오기에 충분하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파워랭킹 5위입니다. 감독이라면 정말 누구나 좋아할 헌신의 아이콘이기도 하죠. 사우스햄튼의 공격수 데니 잉스입니다.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너무 좋아요.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가고 있는데 최근의 경기에서는 올 시즌 무패 행진을 달리던 에버튼을 사우스햄튼이 2대0으로 꺾었는데 이때 골을 넣었던 선수는 데니 잉스는 아닙니다. 골을 넣었던 선수는 워드 프라우즈 그리고 채 아담스가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 두 선수의 골을 모두 도왔던 선수 바로 헌신의 아이콘 데니 잉스입니다. 데니 잉스 정말 참 잘해줘요.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막 개인기 멋있다, 뭐 엄청난 속도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뭔가 계속하면서 움직여주고 경기 읽고 동료들을 활용하고 이런 게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빅클럽들도 예전에 관심도 많았고 이랬던 선수인데 자 데니 잉스가 올 시즌 초반 그래서 합치면 6경기에서 4골과 2개의 어시스트 전체적으로 참 잘해주고 있다. 파워랭킹 4위입니다. 이 팀 프리미어리그 초반에 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승격해서 경기 내용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6위 리즈의 공격수 패트릭 뱀포드입니다. 이 리즈가 지난 라운드 돌풍의 팀이었던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원정을 갔는데 리즈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진짜 매력적인 팀이에요. 근데 이렇게 3대0으로 이겼는데 여기서 3골 모두 책임졌던 해트트릭의 주인공 바로 뱀포드입니다. 아니 제가 첼시 시절 때도 이 선수 좀 보고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골 잘 넣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골을 잘 넣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빌라 경기에서 해트트릭 보면 하나는 약간 인자기급의 위치 선정 이렇게 볼이 이렇게 흘렀는데 약간 주워 넣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나머지 2골은 그 가마차기 왼발 탁 해가지고 이제 골을 넣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벤포드가 이날 해트트릭뿐만 아니라 시즌 초반에 지금 좋아요.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을 확 잡고 있는 듯한 이제 재능 좀 보여주고 있는데 리즈가 승격을 해서 6경기에서 지금 벤포드가 6골입니다. 그래서 살라나 바디와 함께 득점 공동 3위에 올라와 있죠. 벤포드와 리즈도 좀 주목해야 될 시즌 초반이라 볼 수 있고 파워랭킹 3위입니다. 칼버트 루이는 파워랭킹이 2단계가 좀 내려왔어요. 원래 좀 선두권을 유지하다가 바로 이제 이 칼버트 루인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때 침묵했죠. 그래서 팀도 시즌 첫 패배 0대2로 좀 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칼버트 루인은 정말 엄청난 점프력, 그 다음에 파워 있는 어떤 슈팅 이런 거로 이제 골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면서 손흥민 선수와 공동 득점 선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계단 내려왔는데 칼버트 루인 자체의 어떤 폼이 떨어졌다는 느낌보다는 여기는 이제 에버튼은 지난 여름에 영입 잘했잖아요. 하메스 로드게스, 알랑, 두쿠레와 같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기존 선수들과 함께 굉장히 자기 역할들, 자기 포지션 딱딱 주면서 톱니바퀴처럼 탁탁탁탁탁 맞아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의 톱니바퀴였던 히샬리송이 또 빠져버리니까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다가 탁 끊어진 것 같아요. 자기 고유였던 영역들이 모아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히샬리송이라든지 이렇게 퇴장자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엇박자를 내면서 칼버트 로인도 조금 처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워랭킹 2위와 1위만 남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의 두 선수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입니다.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잘하고 두 선수가 합도 잘하고 이런 건데 제가 두 선수는 데일리메일의 코멘트를 되도록이면 원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리케인부터 한번 가보죠. 해리케인은 시즌 초반에 6경기에서 5골과 8개의 어시스트, 현재 어시스트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버니와의 경기 때 그 결승골 손흥민 넣었던 진짜 머리로 돌려내면서 손흥민의 머리 다이빙 헤더로 연결됐던 이것까지 있었는데 자 데일메일이 해리케인을 파워랭킹 2위로 올리면서 뭐라고 언급했는지 한번 볼게요.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고 해리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두 선수 그냥 하나라는 뜻입니다. 손흥민 얘기하는데 해리케인 얘기하지 않으면 이상하고 해리케인 얘기하는데 손흥민 얘기하지 않으면 이상하고 두 선수 그냥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파워랭킹 순위를 매겨하기 위해서
손흥민과 케인의 순위를 따로 매기는 게 우리로서도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두 선수를 사실 파워랭킹 1, 2위를 가려야 되니까 나누긴 했지만 의미 없다는 거예요. 두 선수 다 그냥 다 최고의 압도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1위가 돼도 전혀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두 선수가 그만큼 동시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케인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케인 진짜 이번 시즌 사실 아까 뭐 제가 스탯 말했지만 그거보다는 팀의 완전한 리더, 시야, 동료들의 활용, 팀 플레이어로서 완전히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런 팀에 대한, 경기에 대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토트넘 팬들은 케인의 플레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안심을 한다. 케인 나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 안심, 인정해, 이렇다는 거죠. 그만큼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를 이제 이 버니와의 경기를 얘기를 합니다. 버니 때도 그랬다. 케인이 상대 골키퍼 닉 포프, 그다음에 손흥민이 들어가는 경로, 골키퍼와 손흥민 선수의 경로를 힐끗 본 뒤에 머리로 돌려줘서 떨어뜨렸던 그 장면이 바로 대표적이었다. 이번 시즌 그렇게 주의를 잘 보고 그렇게 팀플레이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도 데일리메일도 얘기하죠. 상대 골키퍼 딱 보고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그 경로 딱 확인한 다음에 머리를 돌려내잖아요. 이만큼 케인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경기장을 읽는, 경기를 이해하는 팀 플레이어로서 정말 잘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해리 케인의 이런 게 도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리 케인의 도움 8개는 도움 랭킹 2위인 아스톤빌라의 맡긴 4개의 2배나 많은 압도적인 수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완전히 다른 선수처럼, 원래도 잘했지만 근데 잘했다는 게 골을 넣는 거에 엄청 잘했던 과거였고, 골을 포함해서 올 시즌은 완전한 팀 플레이어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케인보다도 더 1위로 올려놓은 선수가 누구냐? 바로 파워랭킹 1위에 빛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데일리메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득점 랭킹 최상단에 올랐다. 칼버트루인과 공동으로 있다가 이번엔 버니 경기 골 넣으면서 단독 1위 올랐죠. 사실 이거로 끝나는 거죠 뭐. 지금 유럽 5대 리그 합쳐가지고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 말고 손흥민보다 더 이렇게 득점 레이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나 스톱 이런 표현을 썼던데, 멈출 수 없는 이런 거죠. 토트넘의 멈출 수 없는 남자인 손흥민은 이번 시즌 무려 8골을 성공시켰다. 이 중 4개는 지난 9월 사우스햄튼전에서 나왔다. 케인이 4골 모두를 어시스트했다. 손흥민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주장은 피할 방법이 없다. 인정,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뭐 우리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요새 프리미어리그 누가 제일 잘해요? 손흥민이요.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거잖아요. 누가 제일 잘해 현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손흥민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정말 가장 이게 말을 참 잘 써. 케인과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토트넘의 경기에 나설 때마다 골을 넣어줄 것이라는 일종의 보장과 같은 생각이 든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부적 같은 느낌일까요? 손흥민은 나가면 무조건 골. 그러니까 아까 케인을 얘기할 때 안심한다고 그랬잖아요, 팬들이. 아, 케인 나와서 안심. 이런 거라면 손흥민은 골 보장. 무조건 오늘, 왜냐하면 자기가 뛰었던 경기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손흥민 나가면 골에 대한 보장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잘 넣어가지고 이러다가 사실 그 경기에 한 경기에 하나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건 메시나 하는 거였는데, 이러다가 한 경기에서 뭐 골 못 넣으면 또 막 왜 골 못 넣어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해리 케인의 킬러 패스, 손흥민의 어떤 득점 포지션으로의 이동, 이 두 선수의 어떤 콤비네이션이 초반에 환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케인은 케인대로 둘도 잘하고, 또 이 둘이 각기 잘하는 게 아니라 뭉쳐서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서 파워랭킹 1, 2위를 독점을 했고, 사실 1, 2위라고 나누긴 했지만 두 선수 모두 다 압도적으로 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데일메일의 파워랭킹 지금 평가였는데요. 얼마나 더 잘해줄까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전 막 경기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 만들어질지. 토트넘의 다음 공식 경기는 30일 금요일 새벽 2시 55분 유로파리그 원정입니다. 벨기에 엔트워프 가게 되고요. 프리미어리그 다음번 경기는 다가오는 주말이죠. 11월 2일 월요일 새벽, 다들 새벽 경기지, 4시 15분 토트넘과 브라이턴 경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또 해리케인 선수는 어떤 활약을 할까요? 또 두 선수는 이번에는 또 어떠한 골을 합작해낼까요? 현존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을 합작하고 있는 두 선수의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역사가 어디까지 어떠한 플레이로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